어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주말임에도 기자회견을 자처했는데요. 온통 한동훈 의원을 겨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이제 우리 당에는 얼씬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혹시 창당을 생각하고 있다면 응원하겠습니다. 계엄을 막은 것은 결코 한동훈 의원 혼자가 아닙니다. 왜 그날의 역사가 오직 한동훈 한 사람의 영웅서사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왜곡하고 공격하고 네, 안철수 의원이 법정 증언을 얘기하다가 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 반대 기자회견을 한 모습인데요. 자, 신효섭 의원님,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거친 발언을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상당히 감정이 좀 느껴지는 그런 얘기들을 했네요. 특히 이제 당의 얼씬도 하지 말라고 얘기는 복당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 복당은 한동훈 의원이 가장 지금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벤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한동훈 의원도 상당히 화가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는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당시에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의원을 지원 유세를 나가고 이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약간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거. 예를 들면 이제 안철수 당시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과 같은 영선검사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고요. 이걸 맞받아서 이제 당시 한동훈 후보도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문재인, 박원순과의 단일화 이건 또 안철수 의원의 가장 아픈 부분인데 그걸 꼬집으면서 이제 대립을 했었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조성이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아까 앵커도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지난번 추경호 당시 국힘 원내대표 비상겸사 때 당시 원내대표의 이른바 표결 방해 사건 법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나가서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의원들을 모이도록 했다 이런 식으로 취지로 증언을 하니까 그걸 맞받아서 친한계 의원들이 일제히 안 의원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도 역시 공격을 하고 이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발끈해가지고 나는 아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을 뿐이다. 당 밖에 있어도 이렇게 공격이 심한데 당 안에 들어오면 대체 얼마나 큰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느냐. 이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밖에 있어라. 지금 이런 식의 기자회견을 어제 가졌던 것이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친한계라든지 또 한 의원 본인은 물론이고요. 친한계가 또 강하게 반발을 하는 그래서 지금 양측 사이에 아주 냉랭한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한 의원과 안 의원 이미 지난주에도 1차전을 벌인 바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재판에 증인석에서 했던 말을 한 의원이 문제를 삼은 건데 지난 2024년 한동훈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설전을 벌인 두 사람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1차로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이렇게 막고 있어서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말한 게 저는 한동훈 대표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전 단호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동훈 대표는 순전히 국회에서 모이라고만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거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그런 건 사실이 아닙니다. 과연 왜 저럴까? 저분이 왜 저럴까? 이게 궁금한 건데 이게 이제 당권을 장도혁 대표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또 당권 노리고 저러나 우리 당에 아직까지 강경 우파가 많다고 보고 저러나 이제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이 안철수 의원에게 반발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전날 방송에서는 이 계엄 당일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문자 기록을 정리해서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당사로 모이라고 먼저 얘기한 건 추경호 의원이었다. 이런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친한계의 이런 대응이 안철수 의원을 좀 발끈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안철수 의원은 당권 노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 장동혁 체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시기 문제이긴 한데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면 안철수 의원으로서 상당히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렇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제 와서. 그리고 한동훈 당시 이제 대표였나요? 그때 12월 3일 재작년 2024년도. 예. 그때 어쨌든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계엄 해제 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저거를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 그때 이제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요체나 본질은 아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어쨌든 간에 한동훈 의원을 견제하고 자기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복당을 막겠다. 라는 그런 여론을 좀 증폭시키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추인 대변인님 지금 네. 최창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날의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었기 때문에 이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고 결국은 안철수, 한동훈 두 사람의 신경전만 남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진실 공방으로 가는 부분이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 왜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증언한 것도 뭐 디테일을 따지고 들어가면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말한 거는 당사로 변경한 최초 당사자 최고위, 그러니까 의원총회 말고요. 최고위를 당사로 변경한 한동훈 대표가 맞거든요. 근데 왜냐면 최고위 소집은 한동훈 대표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몇 분 뒤에 바로 그렇게 하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장소를 당사로 바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전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또 아니다 이래도 우리는 국회로 가야 된다고 이끌었던 건 또 한동훈 대표가 맞지 않습니까? 당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 측에서 말하는 것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말하는 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친한계 의원들이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안철수계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없잖아요. 이 진실공방 제가 봤을 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진실공방에 친한계 의원들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하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되게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호 당시 시장, 지금 현 시장. 그러니까 국힘 사람을 좀 돕겠다고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건데 그거 갖고 나를 이렇게 공격하면 앞으로 이 당내에서 정말 분란 이런 거 문제 있지 않겠어라는 저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거라고 보기 때문에 당권을 노린다라기보다는 저는 친한계 쪽에서 좀 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명확한 거는 안철수 의원은 계엄 해제 투표에는 참여 못했지만 바로 다음 날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던 최초의 여당 의원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래도 계엄에 반대하고 했던 그 의원들 정도는 친한계에서 좀 품어야 되는데 예. 팩트 하나 틀리니까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안철수 의원이 불만을 표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구자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의원의 발끈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당권에 대한 염두는 항상 두고 있었겠지만 친한계의 공격으로 그 버튼이 지금 되게 빨리 눌린 셈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추경호 대구시장의 사건은 국민의힘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안철수 의원이 나가서 증언한 게 허위 증언도 아니고 사실 한동훈 의원 주장과 양립 가능합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국회로 모이라고 했지 않냐라고 공격하기에는 그 발언의 시점과 그 당시의 진실로서는 증언으로 의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 문제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냐 없냐 이렇게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금 내란에 대해서 중요 임무를 종사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엔 당 전체가 위헌정당으로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소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동됐던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공격을 당할 정도의 일이라면 당보다는 오히려 계파 싸움을 더 우선시하는 거 아니겠나라는 명분을 자기가 안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때도 나경원 의원하고 한동훈 그때 당시 후보가 둘이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공소 취소 논란으로 한번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때도 당 전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걸로 그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기시감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다. 이것도 한동훈 의원이
계엄에 대해서 내가 반대했다라는 선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 전체가 추경호 의원의 형사사건을 통해 가지고 위헌정당으로까지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사건에서 도와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선명성 지키는 거에 더 우선점을 두는 게 아니냐. 여기에 이제 주안점을 찍어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러면은 당권 경쟁이 나중에 벌어지더라도 당원의 마음도 아우르고 당도 챙기고 그리고 계엄에 반대했던 자신의 선명성도 한 번 더 부각하니까 유리한 지점으로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겠다 해서 그 버튼을 빨리 누르게 된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효섭 의원님 저희가 앞서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왜 경기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장동혁 지도부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추진했다가 이게 막판에 조금 어그러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반대했던 사람이 안철수 의원이었다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그럼 저 때부터 당권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나 싶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이제 평소에 그 지적받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네. 너무 이렇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간본다라는 표현인가요? 하여튼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쟁점이 있을 때 확실하게 처음부터 치고 나가지를 않고 처음엔 좀 애매모호하고 이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저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이런 식의 모호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당시에 비판을 받는 그런 지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분명히 지금 경기도 수도권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퇴진에 대해서 뜻을 모아서 일종의 연판장 비슷한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했는데 막판에 그걸 제지한 사람이 안철수 의원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뜨악했죠. 아니 안철수 의원 분명히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온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집단 행동에는 반대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도 안철수 의원의 속내가 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있었는데 예. 안철수 의원 본인은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당내 갈등이나 이런 부분으로 비화하는 거는 자기는 바라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던 걸 해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당시 그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쇠도 달궈졌을 때 때리라고 예. 지금 지방선거 직후에 그 지방선거 패배 문제를 가지고서 여론도 악화가 됐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비판론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보수 재편의 확실한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여론이 들끓고 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영남의 의원들이 아니고 일종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영남 의원이 아니고 이 여론을 가장 바로 대변할 수 있다는 수도권 의원들이 나서서 만약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뭔가 철퇴를 가하는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을 경우에 네.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대표 체제 문제, 대표 체제 유지 문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지금까지도 지금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네. 조기에 어떻게 보면 정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도 될 수 있었는데 그걸 안철수 의원이 막았다. 무산시켰다. 이 부분을 둘러싸고서 안철수 의원은 도대체 무슨 꿍꿍이냐, 무슨 속내를 갖고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을 당시도 제기를 했었는데 자아냈었는데 방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의원은 뭔가 당권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너무 조기에 일찍 무너져 버리면 본인이 당권을 잡기보다는 가령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나 이런 문제에 또 가속도가 붙어서 당권 싸움이 너무 일찍 불이 붙으면 본인에게 그게 과연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혹시 계산을 했나? 그런 의문을 당시에도 자아내긴 했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어제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의원의 당원 게시판 문제도 소환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징계에 대해서도 좀 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당에서 나가게 된 게 단계 사건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누군가가 그렇게 썼더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금 법원이 윤리위하고 예 맞습니다. 네, 화면 설명을 잠시 드리면은 안 의원이 한 의원의 제명을 법원에서 판결했다라고 하니까는 보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와서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의원에 대한 제명은 법원이 아니라 윤리위의 판단인 거죠. 안 의원이 그러니까는 말실수를 한 건데 한 의원 본인도 지난 2월 토크 콘서트에서 직접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저와 제 가족들은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공격들을 받았는데요. 가족들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나름대로 방어를 해본다는 차원에서 당의 익명 게시판에 하루에 몇 개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잘못을 비판하는 제도권의 언론 사설 등을 링크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에는 몰랐고요. 나중에 이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알게 됐죠. 네, 최창렬 교수님,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에게 이 당원 게시판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는 조금 빨리 이 문제를 조금 털고 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그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근데 아직도 또 당원 게시판 얘기를 소환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이게 얼마나 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많이 됐어요. 이 정치 이슈로 한 몇 달을 끌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이 저렇게 문제가 나올 때 말이죠. 당원 게시판 논란은 그만하자 얘기를 하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은 빨리 복당해서 같이 경쟁하자. 보수 재건합시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계속 이 사사건건이 저렇게 이상하게 신경질적인 반응 보이고 팩트에도 맞지 않는 법원 판결 얘기했다가 또 이제 보좌진으로부터 이제 얘기도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안철수 의원 태도가 이미 아까 우리 신영석 의원 말씀처럼 이 그 장동혁 체제 거치 관련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안철수, 김은혜 두 의원이 반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볼 때 안철수 의원은 장동혁 체제에 어느 정도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마 자신의 향후 정치 입지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동훈 의원은 자기와 같이 사실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런 성향의 의원이에요. 중도 확장이라든지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언제부터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일단 그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그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회견을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이탈한 걸로 보이는 거고 장동혁 체제가 같이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같이 가는 게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당원들의 어떤 성향의 지형으로 볼 때 이게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한동훈 의원 복당하고 보수 자신 만들고 같이 경쟁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그릇이 보이는 것이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 영 옛날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의원이 지금 가는 길 자체가 말입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이 좀 팩트 문제를 조금 좀 심중하고 친밀하게 그 보고서 나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안철수 의원이 저희가 싱크 들렸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썼더라.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다 제 불찰이다. 죄송하다. 그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한마디는 한 거거든요. 제가 뭐 한동훈 의원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팩트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지난 1월 18일 날 처음으로 그 페이스북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국민과 당원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다. 이렇게 당시에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들려드렸듯이 2월에 토크 콘서트에서 아까 보셨듯이 그대로입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하라는 그대로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는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불찰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팩트 체크를 조금 더 하고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